이제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시고 저희한테 이제 문의 전화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자님들 중에서도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 이제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에게 이제 문의를 지금 많이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과연 지금 노조 측의 쟁의 행위가 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나누어 드릴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게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1페이지 이쪽에 보시면은 쟁의 행위 발생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입니다. 이게 이제 노조 측의 공식적인 이제 명칭인데요. 거기하고 저희가 이제 단체 교섭을 지난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제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약 갱신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섭을 여태까지 총 41회를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407개 조항 중에서 343개 조항이 잠정적으로 현재 이제 합의가 된 상태고요. 64개 조항이 현재 합의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핵심 쟁점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방학 중에 비근무자 근무일수 320일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시 근무자 자율연수 10일 요구,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청 측에서 제시한 세 번째 경과, 누적, 도입,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쟁점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왔는데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교섭 결렬이 돼서 노 측에서 이 부분을 이제 더 이상 교섭이 의미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교섭 결렬을 올 4월 17일 이제 선언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28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조정을 이제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합의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노조 측이 파업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단체 교섭 결렬 경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노측에서 이제 파업이 이제 작년 말서부터 이제 몇 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노측에서 파업을 한 이유는 임금교섭 이제 결렬 부분을 가지고 작년 11월을 하고 그리고 올 3월달에 이제 총파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5월 16일부터 학교별로 릴레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요거는 이제 단체 교섭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임금 교섭으로 인한 파업과 단체 교섭으로 인한 파업을 사실 잘 구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이제 민원 전화는 이 파업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민원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금 교섭과 단체 교섭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파업에 관한 부분은 노조의 어떤 법적인 이제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드린 자료 중에서요, 1쪽과 2쪽은 이제 개략적인 그 내용이고요. 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쟁점 사안 중에서 첫 번째 쟁점 현재 이제 노측에서 쟁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3쪽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현재 이제 단체 교섭을 이게 지금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3쪽이 없는데 지금
한쪽이 그 목에 조련 붙이기 중에 악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제목이 이게 어벤만 교육 복무직 노조 측에서 쟁의 행위를 하는 이유는 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거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5년간 가채교섭을 끌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2019년 6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교섭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서부터 코로나19가 발생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노측이라든지 사측이라든지 양쪽에서 코로나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교섭을 좀 이렇게 교섭 횟수를 이렇게 자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현재 이 노조가 3개 노조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조 측 내부적으로 이 교섭에 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노조 측에서 또 교섭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핵심 쟁점 사안 중에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노조 측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연간 320일 근무일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학 중 비근무자는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하지 않는 방학 중에 이분들이 이제 해야 할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근로계약 단계에서부터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학교 급식실 조리원,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 실무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연간 이제 근무일수를 살펴보면 한 280일에서 300일 가량 현재 이제 근무 일수가 보장이 돼 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제 전 직종 동일하게 연간 근무 일수를 320일로 보장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기간 중에 한 20일 내지 30일 정도를 이분들이 더 출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검토를 해본 결과 노조 측에다가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방학 중에 해야 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출근해서 근로 제공 없이 임금을 이제 주게 되면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학 중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방직 공무원들이 또 있는데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분들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방학 중에 출근을 하게 되면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사후분장 권한은 이제 교장 선생님께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동안 계속 직종별로 고유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는 부여하지 말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분들이 방학 중에 나온다고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약 준비일 이 부분을 6일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공무직들이 이제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다른 복지라든지 근로조건 향상 이런 대안적인 부분을 통해서 절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320일을 전 직종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시도는 인천교육청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측에서 연중 상시 근무자에게 연간 10일 이상의 자율연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무자라는 방학 중에 상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그냥 매일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실무원, 그리고 영양사,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돌봄 전담사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율 연수는
사실은 이게 이제 교육공무원법 41조에 따라서 현재 이제 선생님들한테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방학 중에. 근데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율연수를 도입하고 있는 어떤 다른 직종은 뭐 공무원들도 사실 뭐 이런 부분 도입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제 상시 근무자들이 연중에 이제 연간 매일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다. 그리고 경무에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피로도 풀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연간 10일 이상 자율연수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이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수용 의사를 밝혔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근무지의 자율연수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법률에 의해서 이제 시행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교육 공무 직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분들에 대한 휴식이 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이제 연차 이게 이제 15일부터 25일까지 현재 이제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가 부분도 연간 이제 유급병가로 40일까지 현재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맨 앞쪽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근로 단체 교섭에 30일로 지금 병가가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취업 규칙을 개정을 해서 40일로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이외에도 지금 학교에서 이제 재량 휴업 같은 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더해서 학습 휴가 제도를 같이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이제 좀 몸이 아프다거나 휴식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이게 이제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상 사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위배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또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육 공동체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돼야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안으로 이제 교육 공무직들의 복지 또는 근로조건 향상 등 다른 대안적인 접근을 통해서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조리원 배치 기준 조정을 이제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조리원 배치 기준 부분은 이제 우리 단체 교섭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노조에서 그동안 그 현안 이제 과제로 저희가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쟁의 행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조리원 배치 기준 하향 부분을 이제 1순위로 놓고 지금 저희하고 이제 협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을 현재 이제 113명이거든요. 조리원 한 명당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교직원들 급식 인원 113명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96명으로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인원이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223명 정도 정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조리원 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뭐 폐암 부분 이런 부분들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1인당 급식 인원을 107명까지 내려주는 이제 안을 노조 측에 저희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인당 107명 정도면은 특광역시 평균 수준에서 조금 이제 상회하는 좀 그거보다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원 배치 기준 원안 노조 측에서 제시한 96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들어주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대전교육청의 교육 공무 직원 현재 이제 34개 직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립 기준으로 4,469명이 이제 정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교육부의 총액 인건비 기준 인원, 이건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저희 총액 인건비로 이제 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걸 보면 사립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4,389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전은 교육 공무직원 정원이 교육부 기준보다 초과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2021년에는 페널티를 받아서 11억 정도로 예산이 감액 교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매년 한 5,000명 정도 이제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4년 정도 지나면 학생 수가 한 2만 명 정도 감소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을 현재 이제 노측에서 하고 있는 96명 수준으로 맞춰줄 경우에 나중에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이게 이제 공공기관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라든지 감원에 이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노조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1인당 급식 인원을 107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우선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정원 같은 경우는 다른 근로 조건이라든지 복지 부분에 비해서 저희가 융통성이 좀 없습니다. 정원은 이제 총정원제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원 값으로 정원이 너무 많이 가게 되면 다른 이제 33개 직종의 인원을 빼서 그쪽에다 투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좀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직, 인사, 정원 이제 여기에 관한 부분은 사실 교육청 교육감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또 노조하고의 교섭 사항에 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학교 급식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향적으로 배치 기준을 좀 하향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년에 저희가 107명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도 조리원 이제 그 대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또 혹시라도 추가 여력이 생긴다면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쟁점 사안 3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제 이거 이외에 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